관계를 끊어내야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장 손절해야 되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 살다 보면 그래. 내가 도와줬는데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고, 간절히 믿었는데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지. 가까이 뒀는데 내 기운만 다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서도 반드시 손절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 내 가족과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들. 이건 미움이 아니라 생존이야. 에너지 관리라고 보면 돼. 자, 첫 번째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 무단횡단은 불법이니까 이런 사람이랑은 놀지 마.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건 단지 신호를 무시한 게 아니고 규칙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야.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결혼을 해서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있지. 다들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바람 피는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 실제로 보면 왜 저런 사람이랑 할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야. 도덕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본능을 주체를 못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위험 신호야. 작은 일에서도 그런 게 다 보여.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길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편의점에서 인사를 받고도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게 다 같은 부류지. 이건 심리학에서도 설명이 돼. 도덕적 일탈. 영어로 moral disengagement라고 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심리 상태를 말하지. 이런 사람은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편의가 먼저야. 규칙을 어기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운전 중에 욕하는 사람, 뭐 위험할 때면 욕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러나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려는 차를 굳이 끼워주지 않는 사람,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 음주운전까지 하는 사람. 이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 능력의 결핍이야.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겉으로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입을 가리고 웃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곁에 두면 안 돼. 도덕이 무너진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운도 같이 무너진다. 자, 두 번째는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사람이야. 친구라도 원래 먼저 연락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 그런 건 괜찮아. 그런 사람은 말이 없을 뿐 마음은 아주 깊은 경우가 많거든.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잘 지냈어? 한마디면 다시 예전처럼 편해지는 사람. 그런 인연은 진짜 인연이야. 근데 진짜 문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도 하루가 지나도 읽지도 않아. 읽고도 답이 없어. 전화해도 받지 않고 부재중 전화가 떴을 텐데도 그날 연락이 없어. 그건 단순한 바쁨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리두기지. 요즘 세상에 하루 종일 핸드폰을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쉬는 시간엔 한 번쯤은 화면을 보게 돼. 그런데도 내 연락을 받고도 답이 없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뜻이지. 심리학에서도 이걸 주의의 법칙, Principle of Attention이라고 해. 사람은 자신이 에너지를 쓰는 곳에 마음이 있어.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가 그 사람의 진심이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이 이미 마음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에 쓰고 있다는 신호지. 특히 연애 중이라면 더 명확해. 상대 남자가 바빠서 연락 못했어 이런 말을 반복한다면 그건 사실상 넌 내 우선순위가 아니야 라는 말이야.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단 30초면 점심 맛있게 먹어 한마디 보낼 수 있거든. 그마저도 안 한다면 마음이 식은 거지. 연애할 때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결혼하면 더 심해지는 것이야.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사실이야. 붙잡지 마. 관계는 의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의 교환으로 이어지는 것이야. 상대가 나한테 주는 마음이 식어버렸는데 내가 혼자만 마음을 쏟으면 결국 내 에너지만 바닥이 나지. 인간관계는 숫자보다 진심의 밀도가 중요해. 하루에 10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보다 한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단단한 인연을 만들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인생에서 당신의 페이지가 끝난 것뿐이야. 그걸 억지로 이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 시간을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 그게 진짜 현명한 관계의 시작인 것이지. 세 번째는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당장 손절해야 돼. 주변에도 꼭 있지. 아이 선생님한테 사소한 일로 컴플레인을 하면서 우리 애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데 선생님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하면서 일을 키우는 사람. 모임에서는 총무가 작은 실수를 해도 공론화해서 문제를 만들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야. 누가 단순한 메일을 하나 잘못 보냈다든가 서류를 하루 늦게 냈다거나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 다 듣게 하고 얘기하고 통화하고 회의 소집하고 윗선에 보고를 하고 아주 난리를 피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거야.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서 자기가 그걸 해결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과잉 보상 행동, over compensation이라고 해.
자기 불안이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일을 과하게 확대하고 스스로 정의의 주인공이 되려는 심리야.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는 일을 잘한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주변만 피곤하게 만들어서 야근하고 회의는 늘어나고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지. 모임에도 꼭 이런 사람이 있어.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문제 삼고 주변 사람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결국 그 모임 자체를 지치게 만들어.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중독이 된 사람이야.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 분노는 정의의 얼굴을 한 슬픔이다. 작은 일에 늘 분노하고 누군가를 고쳐야 한다는 명목으로 싸우는 사람은 결국 자기 안의 결핍을 메우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답은 간단해. 그런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리를 두어. 그게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처세지. 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사람이야. 꼭 만나보면 있지. 하루 종일 지인 얘기, 회사 상사 얘기, 시댁 얘기, 친구의 친구 얘기만 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도 그 사람 인생을 다 아는 느낌이야. 아마 지금 주변에 한 명쯤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 자기 이야기를 안 해. 아니, 못하는 거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삶의 중심이 비어있으니까 남의 얘기로 그 공백을 채우는 거야.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사람을 두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못한 사람은 남의 그림자를 논한다라고 했어. 남 얘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거야. 시댁 얘기, 친구 얘기, 상사 얘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피곤해지지. 그건 감정 전념이기 때문이야.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대화만으로도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옮겨봤거든. 그래서 남의 불평이나 뒷담화를 오래 듣고 나면 내 에너지까지 소모가 되는 것이야. 그리고 기억해야 돼. 남의 얘기, 특히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결국 내 얘기도 어딘가에서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건 100%야. 사람이란 결국 자기 안에 이야기로 사는 존재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말거리로 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잃은 사람이지. 특히 남의 뒷얘기를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그건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운을 지키는 방어선이야. 뒷얘기는 대부분 습관이야. 본인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 그건 무의식적으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행동이야. 그럴 때는 내가 딱 끊어줘야 돼. 상대가 뒷담화를 시작하면 아, 그렇구나. 근데 주말에 뭐 할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주면 돼. 그 한마디가 상대를 깨우는 신호인 것이야. 아, 이 사람은 기준이 뚜렷하구나. 이 사람 앞에서는 괜히 험담을 못하겠네. 이렇게 느끼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당신을 더 존중하게 돼. 뒷담화가 나쁘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반대로 뒷얘기하는데 화제를 돌려서 상대가 무안해서 당신을 싫어하게 됐다면 그건 오히려 잘 된 거야. 어차피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거든. 결국 인간관계는 좋은 에너지를 나누는 일이야. 남의 얘기로 에너지를 다 빼앗는 관계는 끊어야 내 운이 사는 것이지. 오늘 얘기해서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운을 막는 일이거든. 절대 미워하면 안 돼. 손절은 싸우자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하자는 거야. 정리는 냉정함이 아니고 내 에너지를 지키는 일이야. 미움이라는 감정은 결국 나한테 남는 독이지. 그리고 꼭 기억해야 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아무리 충고하고 설득하고 도와줘도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 애써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이 한마디로 끝을 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 그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 기운이 들어오고 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지. 불교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지. 미움은 불씨다. 불씨를 품은 자가 먼저 타오른다. 사람을 미워해봤자 결국 나만 손해야.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행복하게, 알차게, 아름답고 기쁘게 살아야지. 세상은 넓고 좋은 사람은 정말 많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마음을 쓸 필요는 없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고 그 빈자리에 반드시 더 좋은 인연이 들어와. 그게 인생의 순환이고 운의 원리인 것이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 평화로운 일, 아름다운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하시면 우리 집에 명당 기운이 들어옵니다.